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국제시장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사가 되겠는데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우리 6.25를 알고 갑시다. 6.25 전쟁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 직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복 직전에 여기는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 북부로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소련은 명분을 어떤 일본군의 무장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치안 유지를 명분 삼아서 한반도로 이제 밀고 내려왔어요. 이 상황에서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과 동시에 북쪽은 소련군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군도 한 달 뒤인 9월 달에 여기는 남한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약 3년간의 미소 군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 날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해 9월 9일 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월 달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부터 여기는 38도선 근처에서 어떤 그 서로 양측 간에 이제 총격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북한의 평화 제스처에 우리가 순간 방심을 하고 비상경계령을 푸는 것이 50년 6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전군의 약 3분의 1의 병력이 외박 혹은 휴가를 나가 있는 틈에서 적들이 선제 공격 기습을 한 거죠. 38도선 전역에서 그들이 밀고 내려옵니다. 우리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는데 그들은 소련제 탱크 T-34를 몰고 수백 문의 자주포를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를 유린해 갔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고요. 한 달여 만에 여기는 낙동강 라인 안에 갇혀서 우리 자유진영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개최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장 빵빵빵빵 찍고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50년 9월 달에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한 미국을 위시한 16개국 유엔 연합군이 우리를 도우러 부산으로 옵니다. 와봤더니 전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맥아더는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여기서 우리가 막바로 밀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아군 측의 피해가 클 것 같다. 그러니 적의 허를 찌르자라는 거죠. 이렇게 서해안을 돌아서 저기는 인천으로 상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급로를 끊고 그 다음에 밀고 올라가자라는 게 맥아더의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미군 합참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습니까? 썰물 때는 상륙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간석지 갯벌이 4km가 펼쳐지거든요. 거기다 군인들을 내려놓으면 4km 진흙에 빠져서 걷지도 못하죠.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맥아더 장군이 되게 뚝심 있는 분이거든요. 하면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 고베하고 요코하마 그리고 부산에서 동시에 군함이 출발합니다. 제주도 남부에서 집결을 해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9월 15일 날 인천으로 상륙을 하게 된 거죠. 이 기적의 상륙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북한군의 경우는 보급로를 끊길 위험에 처해졌고요.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밀고 올라갔죠. 그래서 인천에서 김포를 지나 서울로 들어오는 상륙군과 밀고 올라간 우리 국군이 만나고요. 서울을 9월 28일 날 다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밀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38도선을 통과한 게 10월 1일,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평양을 우리가 차지하고요. 계속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우리가 갔어요. 완전히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중국공산당이라고 해가지고 중공군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코앞까지 지금 유엔군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위기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투 병력을 파견을 하는데 원래 그 뭐 중국 그러면 삼국지 그래갖고 뭐 지략이 뛰어나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술 하나 인해 전술입니다. 얼마나 군인 숫자가 많았냐면 뭐 속설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기 숫자보다 군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세 병사당 한 명만이 소총이 주어지고 나머지 두 명한테는 피리하고 꽹과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낮에는 제공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엔군들이 이제 조준 폭격을 해버리니까 땅굴을 파갖고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때 중국군이 판 땅굴이 6,7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의 길이하고 같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땅굴을 많이 팠어요. 밤이 되면 피리를 불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당시 유엔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게 됐습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개마고온의 추위와 밤마다 30만 명이 불어대는 피리 소리. 너무 무섭죠. 그래서 속절없이 우리는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적의 포탄이나 파편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는 추위에 온몸이 동상으로 썩어가서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51년 1월 4일 날 여기는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니 이것이 가슴 아픈 일사후퇴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여기 있었습니다. 중공군들한테 퇴로를 차단당한 미국의 10군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흥남부두에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배로 탈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 10만 명이 군수물자 35만 톤을 가지고 여기서 탈출하려는 엄청나게 큰 작전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흥남철수였어요. 근데 당시 미군들한테는 눈앞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